북한이 오늘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됐는데 이 고도가 4,500km에 달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75일 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이번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도발을 했는데 이 고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5일 동안 우리는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실제 도발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북한이 그동안 도발해왔던 행태를 보면 결국 중요한 계기 때 정치 기념일이라든지 그들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선택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 9일 물론 9월 3일 날 핵실험을 하고 15일 날 이제 북한이 이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3,700km를 날려보내는 그런 도발을 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시기들이 10월 10일 정권 수립일. 그다음에 이어서 있던 것이 중국의 제19차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초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순방이 있었어요. 예. 그 중요한 계기 때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칼을 뽑아 들었죠. 예.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뭐 무슨 공화국 성명이니 무슨 조평통 뭐 대변인 뭐니 해가지고 반발할 텐데 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뭔가 대화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만 저는 늘 그렇게 봤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도발의 의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얘기했듯이 핵미사일 무력을 완성하는 것이고, 북한이 말하는 그 완성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에 그들이 개발한 이 고성능의 예. 강한 그런 탄두를 장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지난 75일 동안 이 자제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뭔가 이제까지 보여준 것과는 좀 다른 예. 그런 강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사를 보면 고각이 4,500km인데 네. 이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것, 예.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발사 시간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3시 17분인데 보통은 이른 아침에 많이 발사를 했거든요. 여기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김정은 씨 집권하고 나서 이 시간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밤에도 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김정은이 이른 아침에 많이 쐈는데요. 이게 사실 3시, 4시면은 인간이 그 잠을 버티기에 굉장히 한계에 몰리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데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데도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예. 시간대인데,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찰 자산들이 뭐 24시간 북한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 기습적인 그런 발사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또 평성이라는 지역 자체도 이번에 사실 처음 발사한 지점이고, 예.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한 거리상으로 한 2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네요. 그래서 뭐 우리 남한에 따지면 서울에서 한 속초 거리 정도 되는데 예. 그만큼 가까운 데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고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이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한 40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4,500km를 미사일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뭐 네티즌 가운데서는 달 날아가려고 미사일 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세 가지 특징들을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이 뭔가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찬찬히 저희가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이 고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대 고각이 지금 4,500km까지 올려서 쐈다는 건
얼마만큼 멀리 나갈 수 있느냐.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건 뭐 13,0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 궤도로 발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최대 고각으로 발사를 하는 건 그만큼 아직 뭔가 더 성능을 시험할 게 남아 있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결국 북한이 그 먼 거리, 예를 들어서 10,000km를 직선으로 실사격으로 날려보내면 어떻게 뭐 전쟁이죠. 미국 본토를 뭐 타격을 하겠습니까? 어디를 하겠습니까? 이게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그런 먼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공위성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 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도 그런 식으로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그렇게 해서 그동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현대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 이미 보도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성 지역에서 4,500km라고 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태로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물론 거리는 대략 한 960km를 보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높이 발사해서 고각으로 발사해서 그만큼 멀리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예.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북한이 사거리 측면에서는 지난 3월 18일 날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미사일 엔진, 예. 소위 백두산 엔진, 3.18 혁명에 자기들이 성공한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이 화성 12, 화성 14 그런 것들을 그동안 여러 발 발사를 했는데, 센터님 지금 네. 그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부 브리핑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 직후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실제 거리를 적용하고 지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에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실제 거리를 적용하고 지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목표에 동시 탄착되는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 시에는 지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언제든지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 고각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지금 화성 12형이다, 뭐 13형이다, 14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거의 뭐 90% 이상은 14형이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화성 14형을 지난 7월 달에 2번을 쐈어요. 예.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쐈고 7월 하순에도 또 쐈고요. 그때 고도가 대략 한 2,000여 킬로미터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사거리만 해도 5,000킬로미터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김정은이 지난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동맹국과 미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발끈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걸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보는데 한 70여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준 것이 지난번과는 다른 4,500km라고 하는 고도로 발사를 했고 예. 그것은
실제 실사격, 다시 말하면 정상 각도를 발사했을 때 결국 13,000, 15,000, 결국은 미국의 동부인 뉴욕이나 워싱턴, 미국의 중심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발사를 했는데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공개하고 선전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땐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편집하고 예.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면서 이것이 성공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아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걸 내부 결속의 어떤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을 때 최대 13,000까지 예상이 된다. 이게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혹시 뭐 탄두 증량을 속여서 이게 실제로 뭔가 속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진 않나요? 어떻게 네, 충분히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발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탄두를 장착하기보다는 그 탄두를 넣는 부분에 이 미사일의 각종 계측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탄두보다는 중량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사일에 실려 있는 계측 장비로 수신을 받아야 이 미사일의 성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그 탐지 범위, 그러니까 그 수신할 수 있는 범위가 대략 한 그 북한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00k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갈 경우에는 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도발을 보면서 재진입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이 그걸 어떻게 입증해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해 일본의 그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제 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4,500km까지 올라가서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이 탄두가 아무런 손상 없이 모든 것이 정상 작동하면서 떨어졌느냐, 예. 또 모양이 마모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그것이 검증된다면 재진입 기술에 굉장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역시 북한의 발표, 또 한미 정보 당국의 정확한 분석의 결과를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고고학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기술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느냐, 진전이 됐느냐 여부와 그다음에 그 먼 거리를 날려보내려면 역시 탄두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ICBM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탄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탄두를 장착해서 그 먼 거리를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심거리인데 예. 이번에 발사를 통해서 그 역량이 얼만큼 검증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냥 이건 제가 만약에 북한의 뭐 김정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정확히 알고 예. 우리가 처음부터 고각을 4,500 그리고 대충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질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목표였으면 그 주변에 가서 이걸 우리가 탄두를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찾아와서 수거. 예, 수거를 해서 그 자체를 다 증거로 남겨놔서 봐라, 우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북한 측이라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요? 사실은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 예. 과거 이제 중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 이제 남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규모 선단을 이뤄가지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탄두를 회수해서 예. 다시 가져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럴 능력이 사실상 없으니까 자신들이 발사해놓고 뭐 미사일의 전 과정을 다 계측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얻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모순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은 떨어지는 지점에서 정확히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예.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사일의 탄착도를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얻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역량도 사실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한 규모를 또 갖출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쪽짜리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지금 그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뭐 2018년 정도면은 뭐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는 거의 이 핵전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 또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입증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략 전문가들의 예측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려면 뭐 빠르게는 2, 3년 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지금 마지막 남은 기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소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국제사회의 감시와 차단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의 모방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완성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의 판이 만들어지고 예. 결국 자기들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북한이 핵 실험을 2번을 했죠. 1월 달에 했고 9월 달에 했는데, 예. 1월 달에 한 실험 이후에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고, 9월 달 실험한 이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에 장착 가능할 정도로 가볍게, 예. 작게, 표준화, 규격화를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모든 탄두를 작고 가볍게 표준화, 규격화해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노동 그 이상의 미사일까지 모두가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그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북한이 발표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예. 결국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10,000km 이상을 날려보내서 그 상태, 그 조건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하고 자기들이 목표하는 좌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보낼 수 있는 그런 이 실력, 그런 능력을 입증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내용과의 어떤 괴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북한은 결국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향해서 누가 뭐래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행동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좀 대응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사일이 발사된 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1차 보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발빠르게 대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린파인 그런 탄도탄 탐지 레이더도 있고, 또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또 북한의 미사일 탐지를 합니다. 예. 그밖에 또 이지스함에서도 이제 동시에 탐지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육해공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빨리 이제 이런 국가 지도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또 작동이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밖에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도 아마 비슷한 시간에 모두 다 탐지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도탄 감시 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위성들은 미사일이 곧바로 이제 올라오면은 그 미사일에서 분출되는 열을 보고 이것을 탄도미사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뭐 한미일 간에 이제 교류가 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발빠르게 한 6분 만에 이런 대응 훈련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육해공 입체적인 그런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데서 그만큼 이전보다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많이 향상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 의원님. 예. 이게 4,500km까지 올라가면 뭐 저희가 대충은 모르겠지만 대기권은 이미 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구 모양을 아예 넘어서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외기권까지 올라갔다고 봐야죠. 대기권 위에가 외기권인데 예.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도립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제도립 같은 경우에는 고도 50에서 100km면 됩니다. 근데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지금 화성 14형으로 오늘 발사되는 추정되는 이 미사일을 정상 발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러 이렇게 높게 계속 발사를 했는데 그만큼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북한이 과연 대기권 제지 기술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일단은 4,500km라는 막대한 고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대기권 제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떨어졌을 때 이게 여러 조각으로 이제 분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완성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또 증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좀 더 관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0km까지 올라갔다는 건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수집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우리 자체가 판단한 것인지 지금 합참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얻은 것인지는 뭐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아마 북한도 발표할 겁니다. 자기들의 그 내용을 발표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난번에 보니까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났는데 1차 7월 5일날 발사한 건 2,800km, 예. 두 번째는 3,700km. 그러니까 3,700보다 800km가 더 올라간 거란 말이죠. 예. 4,500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미사일을 감시하는 수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인공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그 고도를 탐지했다고 보고요. 결국 고도가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를 측정하는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고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마 북한도 그걸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여러 개로 쪼개져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다탄도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뭐 북한이 아직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다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그런 탄도를 이제 장착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사실 이제 다탄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탄도 미사일 핵심은 대기권 제도립과 함께 탄두의 중량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그런 기술 역량으로 봤을 때는 최소 뭐 500km에서 뭐 최대 한 700km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그런 중량의 미사일을 여러 개를 실려면은 사실 지금 개발한 화성 14형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탄도 중량이 그렇게 되면은 뭐 수톤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가능한 얘기 같고 일본 측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쪼개져서 떨어지는 모습이 아마 다탄도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열과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재돌입한 탄두가 쪼개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둬야겠네요. 예, 만약에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실이라고 간주한다면 예. 그렇다면 재진입 이 기술은 입증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북한은 최고의 고도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었지만 예. 결국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있는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선 봐야 되는데 역시 제가 앞서 전제했듯이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이 예. 정밀 그런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지금 대응을 발빠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번에도 6분 만에 대응을 하기도 했고 이게 어떤 식의 대응인지 뭔가를 하긴 했구나 육해공이 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3축 체계라고 하는 것을 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하나의 축, 제1축은 킬 체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되면 예. 분명히 발사한다고 판단되면 발사하기 전에 때리는 겁니다. 그건 예. 이제 선제 타격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실패하고 이것이 발사됐다면 우리 쪽에 떨어지기 전에 그걸 요격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KAMD,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예. 한국형. 세 번째는 그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도발이 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KMPR,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한 것은 선제 타격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제 타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발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하기 위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역시 자기들이 실험 발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직접 때리지는 못하는 것이고 시차를 두고 결국 정확하게 지금 지상에서 발사한 현무 예. 미사일과 이 함정에서 발사한 해성인가요? 예, 해성. 해성 미사일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 K-16에서 발사한 예. 이 F-16이죠. F-16에서 발사한 이 공대지 미사일이 예. 똑같은 지점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합동 직격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방 국방부 발표를 보셨습니다만 예. 우리군은 북한의 모든 군사 동향을 24시간 탐지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도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예. 하는 것을 국방부가 발표했듯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우리 군의 대응 발빨랐고 뭐 여러 가지 육해공 합동에서 뭐 굉장히 좀 과거보다는 더 훨씬 나아진 대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지금 미사일은 이렇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예. 하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한 건 뭐 공대지, 네. 지대지, 그러니까 결국은 미사일을 쏜 시설을 타격을 하는 것이고 이미 미사일은 출발을 했고, 근데 사실 이 미사일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사드가 ICBM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요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좀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이 있어야 국민들도 좀 안심을 할 텐데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패트리어트가 있고 또한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가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패트리어트라는 무기는 이제 걸프전과 이라크전 실전을 통해서 그런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능력이 검증된 그런 무기입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동북아에 이제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는 국가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일본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 본토에 가서 실제로 이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를 이용해서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도 대만 자체적으로 그런 요격 실험을 또 진행한 바 있고요. 근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패트리어트가 들어온 지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이제 단 한 번도 그런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군에 설명하는 바로는 이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사실 이게 지금 우리 패트리어트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즉 KAM이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의 그런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방어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만약에 공격을 먼저 우리가 킬체를 통해서 북한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은 미사일이 날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더 안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측의 반응이 생각보다 좀 담담하고 차분한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레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본토, 특히 워싱턴 DC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상으로. 그런데도 뭔가 아직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예. 거기서 말하는 모든 옵션 속에는 군사적인 선택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방금 청와대 대변인 발표, 특히 오늘 NSC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결국은 ICBM이 완성이 되면 미국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고 미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군사적인 선택지, 다시 말하면 선제 타격의 상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담담한 그런 입장을 발표했고 아직은 외교적인 선택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 분명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4,500km라고 하는 고도를 나타냈고 그걸 실거리로 환산을 하면 10,000km가 넘는 그런 사거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발사 자체가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그런 어떤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다면 아마 요격을 했을 겁니다. 요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기 위한 관문들이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사기술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국제사회가 이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이 과거와는 좀 달리 예. 적극적인 이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 얼만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역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돈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 미국을 선택하느냐 북한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틸러슨 장관도 아직은 좀 더 그런 노력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일 모레 유엔 안보리가 열리면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논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이제 곧 나올 텐데 아니면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거나 중국이 최근에 보면 이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좀 애매한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제재에 또 동참을 했고 중국은 과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19차 당대회 이후에 이전과는 분명히 이제 많은 점에서 달라졌다는 게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제재에 과거와 달리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번 아마 그 대북 특사가 가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북한에 많이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하고 예. 안 그러면 우리도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그 불만을 오늘 북한이 이제 이 미사일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 중국은 그야말로 양측 그리고 남북 모두 그리고 미국까지 모두 이러한 행위를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외교부 성명을 다시 한번 또 발표할 겁니다. 예. 이례적으로 매번 뭐 그래 왔듯이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이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중국도 아마 제재의 그런 강도를 이전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제재, 특히 유엔 제재 말고도 자체적인 제재를 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결과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